멋지죠? 작업실 장난 아니야 진짜. 아유 뭐 말하고 먹고 뭐 그리고 이러니까 잘 안 되네. 이거 틀어놓으면 너무 시끄러우려나? 들으면서 듣고 싶은데. 어제 아주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왔어요. 극장에서.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. 이 영화를 시네21에서 거기에 이제 광고로 처음 봤어요. 이렇게 처음에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건 내가 봐야 할,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영화라는 게 딱 그런 느낌이 들었고, 그리고 영화 얘기는 일단 나중에 하고, 보고 와서 어제 바로 뭐 조그만 거 그림 하나 그렸거든요. 요건데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? 영화를 보신 분은 알 거예요. 이 포즈와 이 드레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. 이렇게 원래 이게 이 프레임이 있는데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. 이렇게 프레임이 있는 건데 그릴 때는 이렇게 빼놓고 그렸거든요. 근데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, 이게 하면은 너무 약간 무슨 동화 약간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빼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일단 그냥 여기다가 붙여놓고, 이걸 하고 나서 이 영화에 그림이 많이 나와요. 제목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잖아요. 이렇게 약간 콘테 파스텔 목탄 같은 걸로 그리는 드로잉도 나오고 유화로 그리는 초상화도 나오는데, 제가 유화는 최대한 안 그리려고 지금 노력 중이거든요. 왜냐면은 일 벌리기 싫어가지고. 지난번에 히스레저 할 때 최대한 이렇게 부담 안 가질 수 있게 조그만 그런 드로잉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, 내가 좀 마음이 편해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으니까. 이 영화는 유화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. 해야 되네. 조그맣게. 어제 밤에 그리다 말았어요. 아직 다 안 했어요. 이건데 아직 안 말라가지고 번쩍번쩍해서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. 이건 뭐냐면 제가 그냥 이렇게 약간 지어낸 거예요. 이 여자들 그린 초상화 중에 존 싱어인가? 화가 이름 맞나? 마담 X라는 그림이 있어요. 근데 그 그림이 아름답기도 하고, 저는 왠지 어릴 때 보고 나서 계속 기억에 뇌리에 남아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영화가 아직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영화라서 자세히 내용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, 피사체로서 보여지는 여성을 그린 그 초상화에 아주 많은 상징들을 흥미로운 어떤 영화적 소재로 갖다 썼어요. 초상화라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은 영화인데, 뭐 해석적인 거, 분석적인 거는 저보다 아주 더 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, 어쨌든 이 초상화를 태운다는 그 행위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제고하게 되는 영화예요. 근데 이제 이 마담 X 그림을 왜 꺼냈냐면, 이 영화에서는 근데 이제 이 주인공들이 아주 능동적으로, 물론 이 어떤 시대의 사회적인 어쩔 수 없는 부당한 어떤 강요라든지 이런 거에 적당히 타협하는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, 그래도 어떻게든 자신의 자유로운 감성과 사고의 해방을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여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, 그 모습과 철저히 피사체로서 아름다운 그런 오브제로 표현된 것 같은 그 마담 X의 그림을 합치고 싶었어요. 마담 X라는 그림을 보면 다층적인 시선이 느껴지거든요, 저는. 그게 어떤 비판적인 시선도 있을 수 있고, 그렇지만 연구 자료로서 저는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의 어떤 포즈와 극 중에 나오는 그 두 여성 얼굴을 없애고,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았어요, 이 영화에서의 초상화는. 그쵸? 이거는 지금 그리는 중이고, 나중에 이거는 뭐 완성되면 뭐 인스타에 올리든지 할게요. 그러다가 근데 이 얼굴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분명히 부분이 있는데, 얼굴에 대해서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페인터 중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이런 아주 해체적인 정말 멋진 그림을 그렸던 작가예요. 대충 뭐 이런 거. 이 작가 그림이 리움에 있을 거예요. 제가 한 10년 전에 봤을 땐 있었는데 지금도 있겠지? 그런 생각도 했어요. 너무 부러워서, 너무 멋있어서
만약에,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누구나 그렇겠지만 자기의 어떤 독창적인 나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게 인생의 어떤 목표이긴 하지만 만약에 어떤 악마가 나에게 너의 뭐 뭔가를 단축시키는 대신에 뭐와 바꿔준다면 뭐 할래?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이 그림이 내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의 최애 작가 중 한 명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의 이 미친 이 그림을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에서 묘사된 여성의 얼굴과 합체시키고 싶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저는 뭐 물론 정말 훌륭하고 멋진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영화를 보기 전에 기대했던 만큼 엄청나게 막 이제 난 다 했다, 다 봤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. 근데 흥미로운 영화예요. 이 영화 자체에 들어있는 알레고리들이 너무 재밌는 게 많고 감독의 먹물 냄새가 아주 물씬 풍기는 그런 영화라서 재밌게 해석할 부분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하는 중인데 얘는 이제 여기서 그리려고 이게 프란시스 베이컨처럼 약간 지금 진행 중이에요. 이 눈도 지워버릴 거야 나중에. 약간 좀 했다가 지우는 게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얘를 이제 그릴 건데 얘는 이제 치우고 이 유화는 하면 또 막 말리는데 오래 걸리고 이렇게. 근데 이 영화에서 저는 제일 약간 싶었던 씬은 이거 중요한 뭐 그런 씬 아니에요? 여기서 요 배우가 노에미 멜랑이 처음으로 이제 이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그 저택에 도착을 한 밤에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1층으로 내려와가지고 다들 잠들어 있는 조용한 어두운 집에서 빵과 치즈를 막 우걱우걱 먹다가 그 소리에 이제 하녀가 올라오니까 혹시 와인 있어요? 이러고 막 와인을 벌컥벌컥 마시는 그 씬이 있거든요. 저 그거 보고 보다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빵이랑 치즈랑 와인이. 그래서 어제 일하고 오는 길에 와인을 사왔어요. 치즈는 집에 진짜 너무 세상에 명이 다하니 치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거라도. 근데 얘랑 지금 일단 그림을 좀 그리면서 와인도 마시고. 이 영화가 잔잔한 영화거든요? 근데 막판에 마지막 5분 정도가 진짜 그때 마음속에서 평하고 있던 별이 하나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. 와인잔을 안 닦아놨어. 예전에 먹고. 물티슈를 아껴야지. 지금 인간의 탐욕스러운 소비 생활로 인해 연쇄작용이 미친듯이 일어나 코알라들이 불타 죽고 북극곰이 집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나 편해서 쓰레기를 만들어내면 안 돼. 근데 사실 그림을 그린다는 게 진짜 쓰레기 만드는 건데. 그래서 설거지를 뭐 어차피 내가 먹은 거고. 극장에 되게 오랜만에 갔어요. 저는 극장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영화 집에서 혼자 보는 걸 제일 좋아해요. 왜냐면 좀 그런 운이 없어. 관람 메이트 운이 없는 것 같아요. 내가 남에게 민폐 끼친 적도 정말 많지만 요즘에 영화값도 참 비싼데 시간도 억지로 이렇게 극장에 가는 거잖아요.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데 저는 꼭 뒷사람이 발로 차거나 앞사람이 막 계속 핸드폰 불빛을 보이게 하거나. 근데 아무튼 요새 뭐 기본적으로 무슨 CGV나 롯데 시네마 같은 데서는 다 팝콘 팔고 음식물 반입이 되잖아요. 근데 전 그게 싫거든요. 싫으면 내가 안 가야지 이러고 이제 안 가는 거고. 매드맥스 같은 그런 영화나 뭐 최근에 뭐 포드 앤 페라리 같은 그런 영화는 극장 가서 물론 보는 게 맞긴 하겠지만 이런 영화는 집에서 보는 게 나의 정신 건강과 모두의 평화를 위해 그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안 갔었는데 한참 동안 아침에 조조로 갔어요. 그래서 거의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보는 거 아니야?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있긴 있더라고요. 영화를 나처럼 이렇게 좀 조용한 시간에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겠구나 안심하고 보려고 하는데 또 건너편에 어떤 분이 나초를 들고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보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래도 그냥 맘 편히 보자. 어쩔 수 없지 뭐. 남들 다 같이 있는데 내가 다 좋은 대로만 될 수 있나. 이게 뭐 규칙 어긴 것도 아니고 앞에서 파는 나초 사온 건데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달래면서 있는데 2시간 내내 나초 먹는 소리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. 나초를 녹여 먹었나 봐.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딱 봤는데 나초를 다 먹은 거야. 그래서 저걸 어떻게 다 먹었지? 이렇게 조용하게? 베이컨 선생님 진짜 너무 멋있어.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뭘로 유명하냐면 작업실 포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. 뒤에 사진 있을 텐데
이건 좀 깔끔한 거야. 이거 이 상태는 지금 진짜 대박 사진이 하나야. 멋지죠? 작업실 장난 아니야 진짜. 아 맞아. 그리고 이거 그린 영상이 실수로 지웠어요. 그래서 없어. 이거 그린 것도 초반에 부분을 또 실수로 또 지웠어. 얘 지우고 나서 아 그래가지고 약간 하나 더 해야겠다. 그냥 어차피 더 하고 싶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다시 했지만 얘를 그리다가 근데 초반 거를 또 지운 거예요. 실수로. 해서 이것이 인류와 아류의 차이. 저는 베이컨 그림을 보면 정말 모든 면이 경이롭지만 핑크색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. 핑크색 배경으로 한 진짜 끝내주는 게 있는데 루시안 프로이드 그린 거. 요런 핑크 너무 좋지 않아요? 이 핑크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다니? 세상에. 베이컨 그림 하나 갖고 싶다. 누구보다 이거 보니까 토할 것 같아. 이렇게가 세트야, 3개가. 얘는 이제 나중에 액자에 끼울 거예요. 어떤 모든 영화의 구성 요소들이 하나하나 다 전부 정말 상징적인 게 많은데 대사에 막 대놓고 나오잖아요. 우린 평등해. 뭐 이렇게. 그게 거북하지가 않더라고요. 어떨 때 너무 영화가 사회적인 정치적인 느낌으로만 불러가면 이게 영화인가 싶을 때가 있는데 이 영화는 의도적인 대사나 상징적인 오브제가 참 많았는데도 거북하지 않았어요. 아름다워서 그랬을까? 마지막에 비발디에 나오는데 진짜 그때 정말 심장이 뛰더라고요. 이런 좋은 영화를 많이 보려면 오래 살아야 돼. 이 노란색 좋은데? 어디 갔어? 어디다 만들어놨지? 이건가? 내 아크릴 미디움이 어디 없어졌어. 예전에 저 알던 사람이 같이 이렇게 컵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겨울이어서 목도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먹다가 목도리가 이렇게 길게 내려와가지고 컵라면이 이렇게 빠진 거예요, 국물에. 그래서 목도리! 이랬는데 내 라면! 이러는 거예요. 그 순간 너무 좋았어. 라면을 아끼는 마음. 전 개인적으로 노에미 멜랑 배우보다는 아데르네 배우 연기가 더 좋았어요. 다르덴 형제 언노운 거에도 나왔잖아요. 조금만 더. 하이 거치한. 아직 완성 안 한 건데 그냥 느낌 보려고 하는 거예요. 얘랑 얘도 더 그려야 되고 얘도 더 그려야 되고 이거는 이 프레임이 있는 게 나아요? 없는 게 나아요? 아무튼 더 그릴게요. 이 보면은 여기 밑에는 여기는 지금 이제 거의 끝에 부분이거든요. 근데 없어가지고